한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죠. 신세계백화점이 어제 오늘 잇따라서 이 폭파 위협글에 시달리면서 여러 지점에서 수색 작전이 펼쳐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어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이 신세계백화점의 본점을 폭파하겠다 이런 예고글이 올라온 거였는데요. 이 때문에 4,000명의 시민이 대피해야 했는데 오늘 이 가짜로 드러난 이 글의 작성자가 중학생인 것으로 또 밝혀졌습니다. 이어 또 다른 폭파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오늘 전국 각지 신세계백화점에서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이 글의 작성자 역시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상황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어제 오후 올라온 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위협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젯밤 11시가 좀 넘어서 이 서울 용인서부경찰서에 이 댓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작성자가 이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스타필드 하남점과 이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여러 지점에서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요. 오늘 오전 8시쯤 경남 하동군에서 작성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이 A씨 20대 남성이고요. 현재 무직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실제 폭파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고요. 장난으로 이 댓글을 달았다면서 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검거됨에 따라 각 지점에서 이루어진 폭발물 수색은 오전에 모두 끝났고요.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 시각 현재 모든 지점에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순환 어제 오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복판인 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글이 올라와서 시민이 대피하고 당국의 수색 작업이 펼쳐진 건데요. 경찰이 제주에서 글 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 B군이었습니다. B군은 호기심 때문에 폭파 예고글을 올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B군은 어제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1층에 진짜로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즉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출동했고 내부 이용객과 직원 등 약 4,000명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련해 시민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쇼핑하고 있는데 폭발물 설치가 됐다고 저도 깜짝 놀랐죠. 놀려가지고 이제 좀 안에서 서성기리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차는 지하에 놔두고 그러고 나왔죠. 우리 소방 1년 만에 지금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대기 상황이어서 다 나오지 막 나왔어요. 경찰 특공대 등 250여 명이 투입돼서 1시간 반 동안 이 백화점 내부를 뒤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IP 추적에 나선 경찰은요. 해당 글 게시자가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제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어제 오후 7시쯤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인 B군을 검거했습니다.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이 매출 손실이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에서 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토로했는데요. 또 입장문을 통해서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 B군 또 20대 남성 A씨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경찰은 이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상 공중협박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B군은 연령상 이 14세 이하, 그러니까 형법상 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매출 손실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3세라고 하면 소위 형사처분 대상 자체가 아예 되지가 않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보호 처분 중에서 중한 이를테면 10호에 해당되는 그 소년원 처분 같은 것의 대상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양상이 나이만 어리기 때문에 면벌부의 모습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소년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신세계백화점의 폭발 소동 중학생의 촉법소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 논란 항상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다른 범인과 좀 다른 그런 이제 그 소위 보호 관찰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촉법소년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뭐 신체도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많은 정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들이 촉법이기 때문에 달리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인가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도 그러지 않나 싶네요. 네. 어쨌든 제가 확인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또 네네. 지금 헌법재판관이었던 마용주 재판관의 경우 후보였을 때 그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나이는 좀 낮추고 보호 관찰은 좀 강화해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근데 나이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결국 뭐 지금 촉법 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연령 하한의 그러니까 이 지금 주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범죄의 잔혹성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지금 그러니까 이 조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연령만 낮춘다고 해서 촉법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이 구조적 환경들이 개선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뭐 하향 조정으로는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지금 낳는 그런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또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